네, 오늘은 찌의 부력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노지 낚시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10중 8구 아니면 뭐 그 이상이 무조건적으로 고부력을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뭐 왜 그렇게 쓰냐고 묻지는 않습니다. 본인은 그게 적정한 부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텐데요. 근데 사실 제가 사용하는 지하고는 부력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 제가 적정한 부력에 대해서는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력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낚시가 이제 역사를 흘러오면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최적화된 것들이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만들어진 적정 부력이 아니고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뭐 다른 건 몰라도 데이터에 목숨 거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이니까요. 이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데이터는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우리하고 다른 부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얕은 수심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잡어도 다양하고 일본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런 환경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도 있고 우리가 영상으로 접하는 그런 환경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거죠. 또 일본은 붕어 때문에 목내림이 안 되는 그런 낚시터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낚시를 잘 한다 하는 분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 낚시터를 경험하고 경기를 뛰고 했을 때 제일 당황했던 게 뭐냐 하면 붕어들 때문에 목내림을 못 시키는 거였어요. 잡어 때문에 목내림 못 시키는 일은 없었는데 뜻밖에도 일본의 그 낚시터에 붕어들이 너무 많아서 기존의 낚시 방식으로는 목내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금은 뭐 적응해서 잘 하시지만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잡어층도 못 뚫는 그런 분들 아닙니다. 낚시 굉장히 잘하는 분들인데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은 그런 고부력지를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구사가 되는 거죠. 뭔가 이제 달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때는 우리 인식이 거기에서 아직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이제는 우리나라도 적정한 부력을 사용하고 또 거기에서 다른 문제들이 있는 것을 찾아내서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노지에서 만나는 분들은 제가 15년 전에 접했던 그 방식에서 한 걸음도 안 나가고 그대로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도 고기가 잡히니까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안 잡히면 딴 데 가서 하고 그러면 되니까 별로 답답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낚시를 좀 잘 하려면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늘 다니는 곳만 다니지 마시고 관리가 잘 된 관리형 저수지, 또 잡어가 아주 많은 낚시터, 또 고부력으로는 건드림도 잃기 어려운 그런 곳 가보시면 좋고요. 관리 낚시터에도 가보셔야 됩니다. 이제 일종의 손마터라고 부르는 그렇게 해야 낚시 폭이 넓어지죠. 내가 할 줄 아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시야가 좁아져서 특히 낚시하는 분들 보면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하시면 낚시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관리형 낚시터까지 2시간 정도를 가야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나지 않기 때문에 관리터를 가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뭐 한 30분 거리에 관리터가 있다면 저는 자주 갈 겁니다. 그런 곳에 가서 공부를 하면 노지에서 하는 것보다 기본기를 연마하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노지는 그 다음에 가도 늦지 않습니다. 관리터가 먼 분들은 잔챙이들이든 뭐든 개체수가 많은 곳에서 낚시를 연습하고 기량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에 다양한 노지를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어디 고기 나온다 그러면 쫓아가고, 산란철 되면 낚시하고, 산란철 끝나면 이 낚시를 접어버리고, 또 고기가 나온다 하면 그때 낚시하고, 겨울 되면 접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낚시가 늘지 않아요. 늘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낚시하면서 낚시가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계절에만 낚시를 해서는 절대 낚시가 늘지 않고, 낚시가 발전을 하려면 1년 4계절을 꾸준히 다녀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낚시하라는 건 아니고요. 낚시 매일 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낚시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그렇게 해서 리듬감을 가지고 낚시하고 집에 와서 이제 돌아보고 조행기 쓰고 공부하고 다시 현장에 가서 낚시하고, 그렇게 해야 낚시가 재밌고 또 오래 할 만한 취미가 되고 서서히 발전하는 즐거움도 맛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부력 이야기로 돌아가서 수심에 맞는, 또 상황에 맞는, 기법에 맞는 찌의 모양과 부력이 있습니다. 이걸 어기고 낚시를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그건 일부러 불편하고 어려운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사서 고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 부력, 또 그 기법에 맞는 찌를 가지고 낚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그동안 올려놓은 찌에 관한 영상들은 기억이 희미해지면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준은 이렇습니다. 1m에 편납 양 1cm, 편납이 0.25를 제가 표준으로 얘기했는데요. 0.28도 있고 0.3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이면 되니까요. 일단 기준은 1cm. 이건 1m당 1cm는 아무런 저항이 없는 기본 부력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조건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10% 정도 부력을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저활성이면 마이너스 10%, 그러면 되고, 고활성이면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산수를 하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심 3m에서 공략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 부력, 그러면 3cm가 되겠죠.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조건이 몇 개 있죠. 지금 같은 6월, 6, 7, 8, 9월 정도까지는 고활성이라고 보면 이건 플러스 10%. 그 다음에 잡어가 굉장히 많은 곳, 그러면 또 플러스 10%. 잡어가 조금 있는 곳은 그 정도까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나는 밥달기와 투척 실력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플러스 10%. 이러면 10%니까 3cm에서 10%면 3mm죠. 이것만으로도 9mm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수심 3m에서는 3.9cm, 즉 4cm 정도로 출발하면 된다는 거죠. 수심이 4m면 5cm가 조금 넘겠죠. 이렇게 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 1m당 1cm,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씩 늘려줘야 할, 편납 양을 늘려야 할 조건이 무엇인가를 계산해서 고활성, 잡어가 있는가 없는가, 밥달기를 잘 하는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늘리고 줄이고 하면 되고, 기법에 따라서 부력을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활성에 관계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완전 초보라서 아직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다시 한 5mm 정도 더 추가해도 됩니다. 만약에 편납 홀더를 사용하고 그렇게 한다면 편납 홀더 무게를 따로 측정해 두어야 여기에서 가감을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기본 부력이고요.
이렇게 낚시를 시작을 했는데 부력이 적정한지 부족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부력의 적정함은 찌가 일어설 때까지를 보고 목줄의 길이가 적정한가 아닌가는 목내림의 과정을 보면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부력의 적정함은 찌가 일어설 때까지를 보고 목줄의 적정함은 목내림의 과정을 보면 됩니다. 부력이 부족하면 일어서는 것도 잘 안 됩니다. 서려다가 눕고 그렇게 됩니다. 일단 일어서면 부력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찌가 일어설 때까지는 편납을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저항이 걸려도 편납으로 다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납량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부력이죠. 네, 일단 그림을 이 정도 그려놨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건 편납량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는 목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은 떡밥, 비중, 점도, 크기, 밥달기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늘도 무게와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목줄에 깜짝이야. 목줄의 길이가 영향을 미치겠죠. 목줄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고 있어요. 일어선다 이러면 부력이 맞는 거고, 못 일어선다 이러면 부족한 거야. 여기는 이건 여기는 목내림의 영역이죠. 목내림의 영역과 일어섬의 영역은 별개입니다. 별개. 바톤 터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바톤 터치. 개주할 때처럼. 이걸 기반으로 하고 부력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잡어들한테 휘둘리면 시작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들어가자마자 물고 째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거는 아예 떡밥을 못 달았거나 깨알 만하게 달았거나 이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편납의 속도를 물고기들이 쫓아올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찌가 일어선다면 부력은 적정하다고 봐야 됩니다. 찌가 섰는데 거기서 목내림이 안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목줄이 긴 거를 의심할 수도 있고, 떡밥이 지나치게 가벼운 걸 의심할 수도 있고, 바늘 크기가 작아서 유지력이 없는 것도 의심해야 되고,
이건 어디서부터 계산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떡밥, 그 다음에 바늘, 그 다음에 목줄 길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목내림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는 좀 더 복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급 이상이라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찌의 부력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얘기해 버리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선은 부력이 과한가 적은가는 찌가 일어서는가 아닌가만 보면 됩니다. 찌가 제대로 못 일어서고 서다 말고 들어눕거나 그렇게 하면 그는 편남량이 부족해서 무조건 부력을 늘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적정한 부력은 어느 정도일까? 투척을 한 다음에 찌가 이렇게 살짝 부대끼는 듯 하면서 일어서는 정도, 그게 적정한 부력입니다. 던지자마자 벌떡 일어서는 것은 지나치게 고부력입니다. 그 밑에 잡어가 얼마나 있는가는 생각하지 말고 여기까지 판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를 하면 표준 부력으로 낚시를 하고 투척했을 때 찌가 조금의 저항을 받으면서 잘 일어서 주면 그건 적정한 부력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부력을 더할 건지 아니면 덜할 건지를 생각해야 되고, 지나치게 고부력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속꽃줄이 낚시, 바닥 낚시는 더 부력이 높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층을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띄워서 하는 낚시는 부력이 지나치면 그 층을 공략해야 되는데 거기를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고기에 흥미를 유발하지 못해서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그동안 내림 낚시와 속꽃줄이가 다르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띄우면 중층, 붙이면 내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찌도 다릅니다. 내림과 속꽃줄이는. 내림 낚시는 바닥에 붙일 때 저부력이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속꽃줄이는 고부력이 기본입니다. 표준보다 더 높입니다. 내림은 표준보다 더 낮추는 거고요. 낚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력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적정한 부력으로 낚시를 하도록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적정 부력으로 낚시를 해야 부력 때문에 낚시를 망치는 일은 없겠죠. 항상 낚시를 제대로 하려면 잘못된 것들이 없도록 기준이나 기본을 분명하게 해야만 틀려도 뭘 틀렸는지를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부력도 틀렸고, 목줄 길이도 틀리고, 떡밥도 틀리고, 투척도 틀리고, 밥달기도 틀리고, 이러면 내가 어디서부터 손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적정한 길이의 낚싯대를 사용하는가, 그 다음에 적정한 채비를 가지고 있는가, 찌의 부력은 적당한가, 그 부력을 기준으로 맞추어 놓은 그 목줄이나 이런 것들은, 바늘 크기나 이런 것들은 맞는가, 여기에서 구사하는 떡밥은 이것과 조화가 되는가, 이렇게 이제 하나씩 맞추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고부력을 쓴다든지, 지나치게 무거운 떡밥을 쓴다든지, 지나치게 점도를 많이 준다든지, 지나치게 바늘을 크게 쓴다든지, 이런 이제 엉뚱한 짓을 안 하는 거죠. 이건요, 용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리면 뭐가 틀렸는지를 모릅니다. 왜? 한꺼번에 다 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낚시를 할 때 기준을 하나 딱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적정한 부력의 낚시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리면, 띄워서 하는 낚시에서 똑같은 구간을 공략합니다. 그런데 한방향 낚시와 양방향 낚시에서 부력을 굳이 따져보면 한방향 낚시의 부력이 더 작습니다. 양방향 낚시는 부력이 조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활성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방향 낚시는 낙하 구간을 최대한 느슨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고기가 볼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는 것이죠. 양방향 낚시는 구간을 더 좁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력을 조금 더 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조금 더 심화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우선은 내가 몇 척을 구사하고 몇 미터를 공략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면 부력이 이 정도 선에서 놀아야 된다. 그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고 얼토당토하는 고부력지를 사용하거나 저부력지를 사용해서 낚시를 엉망으로 만드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기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찌가 일어서면 부력은 일단 모자라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낚시를 잘 구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한 것들 질문하시면 제가 다른 것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